알다시피 이게 영국인들의 축구 사랑이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거릿 대처는 사람들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도 영국병의 한 증상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건 진짜 남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겠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당시 축구계뿐 아니라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단이 되었는데 패싸움이 난 거 아니에요 그때? 힐스버러 유명하죠. 이 사건이 이제 1989년 영국의 이 힐스버러 경기장에서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FA컵 준결승이 열린 날이에요. 근데 이날 이제 관객들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So I think if you watch here and stop and get the ball, they've got plenty of time at the back to use it because Forest are laying off them. They drop them back to the halfway line. They're giving Liverpool plenty of space. Interesting that the crowd has spilled over onto the perimeter there. This is a massive. 지금 싸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잘하고 전부 다 있대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The referee to stop the proceedings because there is danger here that the 뭔데? crowd is going to encroach 뭐 다쳤나? 당시 경기장을 통제해야 되는 경찰은 입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를 넓게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와. 어머. 아 밀렸구나. 그래, 어이구. 또 실제 수용 인원보다 약 1,000명 넘는 사람들을 입장시켰고 결국 관중석이 무너져 내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니. One of them stretchers, and they're being used at the moment to left the corner flag. I see for the last 10 minutes of nurse. 저거 그냥 들여버렸으면 아유 진짜. 사상자가 많이 아이고, 어떡해. 진짜 많이 이게 죽었죠. 이날 오. 사고로 발생한 부상자가 무려 770여 명. 그리고 압사한 희생자는 무려 97명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가장 어린 희생자는 고작 1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어머, 어떡해. 아이고. 사실 이 사고의 원인은 이 관중들 탓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찰이 인원 통제를 실패한 것, 너무 많은 관중들을 한 구역에만 몰아넣은 영향이 컸어요. 그런데 당시 마거릿 대처의 정부는 이 사고의 원인을 광분하고 술에 취한 축구 관중들의 탓으로만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러한 마거릿 대처의 대응을 비판한 만평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냥 숨기자고. 아. 참사의 진실을 숨기려는 진상을. 듯한 모습인 거죠. 그런 적 없다. 아예. 그쪽으로 네. 자기들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축구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은 반드시 특별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네? 영국 축구팀들의 유럽 대항 경기 출전을 금지하기도 하는 등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탄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거죠. 아니 피터 씨, 이 당시 축구 팬들 사이에서 마가렛 대처가 대처를 잘 못했네요. 진짜 그랬죠. 하고 축구는 서민 스포츠니까 역시 대처는 서민들을 무시한다, 미워한다. 이게 조금 더 강해졌죠. 그 마인드에서. 하고 또 대처가 돌아가실 때 팬들은 오히려 약간 나쁜 말의 슬로건도 많이 이렇게 포스터에 보여줬어요. 경기장에서. 기자님, 그 마가릿 대처를 또 공개적으로 조롱한 아티스트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패션계 아이콘이었던 비비안 웨스트우드 그 우리 잘 알잖아요. 네. 자신이 직접 마가렛 대처로 분장을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야 분장을 저렇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럼? 너무 비슷하죠. 진짜 비슷해요. 헤어스타일 네. 똑같네요. 네. 너무 닮았는데 심지어. 모르면은 그냥 대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처는 늘 나오면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이긴 해요. 그 셜록 같은 데에서도 셜록 만나본 사람 중에 마거릿 대처가 제일 거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리포터 보면 마그리 세계에서 그 총리를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이 마거릿 대처 총리 배경이에요. 진짜 네. 이런 거 모르고 봤네. 근데 언급 많이 되는 만큼 그 정도로 정치 역사에 진짜 거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네요 진짜. 상징적인 뭔가 네, 그런 진짜.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마거릿 대처는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영국의 확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어요. 마거릿 대처가 총리가 되고 1년 후인 1980년에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22%나 됐다고 하는데 6년 후인 1986년에는 5%로 급감했죠. 우와. 와, 잘 잡았네요. 네. 이런 이제 경제 발전 효과가 수치로 드러나자 다음 해인 1987년 마거릿 대처는 62세의 나이에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됩니다. 우와. 대박이다. 예, 이로써 마거릿 대처는 영국에서 최초이자 역사상 유일하게 총리를 3번 역임한 여성 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세 번째로 총리에 당선된 후에 강력했던 마가렛 대처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유럽 공동체에 대한 견해 차이였죠. 당시 유럽의 국가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공동체를 확대하려는 상황이었는데요. 유럽 공동체인 EC는 오늘날 유럽연합인 EU의 전신이죠. 이때 영국은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당마저 유럽 공동체에 영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그동안 유럽 공동체에서 영국이 돈을 너무 많이 낸 반면 이득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거릿 대처는 보수당과 정부 안에서도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Commission, Mr. Delors, said at press conference the other day that he wanted the European Parliament to be the democratic body of the community, he wanted the Commission to be the executive, and he wanted the Council of Ministers to be the Senate. No, no, no.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차별적인 정권에 대항하자는 의미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마가릿 대처는 남아공과의 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손해가 크다라고 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남아공과의 무역을 이어가기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묵인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의견은 반대 세력은 물론이고 보수당 내에서도 별로 지지를 얻지 못했어요. 네, 특히 이제 본래 영국의 헌법상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마거릿 대처의 정치적인 입지에 조금씩 흠집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때 그 마거릿 대처의 태도가 비난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마가렛 대처의 아들이 마크 대처가 남아공에서 사업을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아공에서 이제 아들 때문에 대처가 무역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했고요. 이 아들은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서 마가렛 대처의 명성에 먹칠을 많이 했는데요. 석유 관련 이권을 탐내서 적도기니의 쿠데타를 지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마거릿 대처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할 무렵에 결정적으로 마거릿 대처의 평판을 바닥에 떨어뜨린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야,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마거릿 대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세금을 매겨서 전 국민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돼요. 그녀는 어떤 규칙으로 세금을 내게 한 걸까요? 독특한 방법? 독특한 답일 것 같아요. 정답. 규현 씨? 이제 뭐 더 버는 사람이 더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게 해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와, 맞나 봐. 그러니까. 이쪽인가 봐. 야,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아, 이거 욕먹을 만한데? 어떻게 세금을 매겼을까요? 정답. 송일아 기자님? 선착순으로 세금을 매겼다. 송일아 기자님 오답입니다. 정답. 지원 씨? 나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혜성 씨? 그냥 사람 머릿수대로 그냥 뭐 2명이면 2명치 세금 내고 머릿수대로 세금을.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소득 수준이나 재산 보유량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 인두세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1억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거릿 대처의 생각은 이 인두세 세금을 최소치로 책정을 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기여를 하자.
공평하지가 않지 그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말도 안 공평해. 된다.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고요. 결국에 이제 1990년 3월에는 인두세를 반대하는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요. 100명이 넘는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거릿 대처는 이 세금 제도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합니다. Yes, sir. If they had their time again, her honourable friends would vote for the poll tax. Absolutely right. 하지만 보수당 안에서도 대처에 대한 반발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악화된 여론 그리고 당내 평판 때문에 마거릿 대처는 1990년 65세의 나이에 총리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re leaving Downing Street for the last time after 11 and a half wonderful years, and we're very happy that we leave the United Kingdom. 저 피터 씨 이제 마가렛 대처가 은퇴 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대부분 서민들은 되게 환호했죠. 그 마가렛 대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동상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세웠는데 멀쩡한 거 하나도 없을 정도로 어떤 거는 목도 잘렸고 어떤 거는 달걀 맞았고 이런 거 봤을 때 얼마나 약간 서민들이 미워하는지 보여주죠. 네, 은퇴 후에 이 마거릿 대처는 여전히 연설을 하러 다니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하지만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12년 후 77세에 뇌졸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조용히 투병 생활을 하던 마거릿 대처는 결국 2013년 8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마거릿 대처가 죽은 후에 영국 내에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마거릿 대처의 장례식은 국장의 버금가게, 성대한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한편에서는 마거릿 대처가 죽자 사람들은 마녀가 죽었다라면서 축하 퍼레이드를 열기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영국 아이튠즈 음원 차트에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사악한 마녀가 죽었을 때 축하곡으로 쓰던 노래 딩동 마녀가 죽었다라는 노래를 몇십 년 만에 역주행시켜서 아이고, 진짜 미움을 많이 받으셨네. 네, 사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호불호가 아주 네, 극명하게 정말 갈리네요. 극명하게 갈리는. 네. 하지만 그만큼 마거릿 대처가 영국병을 타파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쪽 사이드에 한 명씩 치면 될 것 같아. 망치 없어? 언니 이걸로 그냥 할까요? 도대체가 모르겠네. 아 재밌다. 다쳤어? 이게 뭐야? 제 텐트요.